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고3 교육과정을 기존의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변경을 한다는 건데요. 선행학습금지법이 이 수능 시험을 대비를 해야 할 고3 학생들의 교육과는 좀 맞지 않는다 하는 그간의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이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갈 건데요.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은 지난달에 모의고사를 본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또 4월 전국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부족한 부분 잘 보완했는지 점검 잘 하시고 내일 하루 동안 또 시험 만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진학계의 흑기사시죠. 이투스 청솔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저도 4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마디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수능 시험을 치르는 기분으로 좋은 연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3 수험생들은 또 이제 중간고사도 또 닥치기 때문에 시험이 여러 번 이제 겹쳐서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가 또 좋은 연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김태배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고의 김태배입니다. 오늘은 매우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봄 날씨에 여러분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봄은 꿈을 키우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여러분의 꿈이 잘 연결되도록 저희 기상대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에 대한 문의를 하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프로파일러를 꿈꾸고 있는 고3 수험생의 아빠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요. 아버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알고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교통방송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많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오늘 전화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분석을 잘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태배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아버님 김태배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입시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시가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죠? 예,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희 아이가 수능 최저를 맞추고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을 이제 잘 받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희망대학을 잡았는데요.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혹은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2.44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625등급,
평균 1.988 등급입니다. 네. 예,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을 살펴볼까요? 예, 국어는 1등급에서 시작하였지만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반면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2등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B형 3등급, 수학 A형 2등급, 영어 1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한국지리 1등급, 평균 2.125 등급입니다. 네. 작년 11월과 이번 3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반면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한국지리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동아리로 RC와의 활동과 영자 신문반 활동을 했고요. 자율활동으로는 활발한 스터디 그룹 활동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 교회 활동을 보면 지속적인 홈스테이 봉사를 포함해서 총 1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예, 수상 내역을 보면요. 2012년 독후감 부분 장려상을 받았고 국어와 한국사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요. 제1기 스터디그룹 우수학생 장려상을 받았고요. 화법과 작문, 윤리와 사상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학생부 교과 학교활동 우수자 일반 전형을 통해 연세대 심리학과를 1지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고려대 심리학과, 3지망으로 성균 인재와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성균관대 심리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과 비교과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볼 때 우리 학생이 지난 3월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국영수가 모두 다 같이 등급 컷에 지금 걸려 있고 살짝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국어도 지금 3등급이지만 사실은 2등급 컷에 한 1%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고 또 이 영어 같은 경우도 보면 1등급이긴 하지만 사실 등급 컷에서 한 0.8% 정도가 살짝 넘거든요. 또 수학도 그렇습니다. 지금 89로 2등급이지만 사실은 등급 컷에서 0.5% 정도가 지금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따 이제 김태현 선생님이 더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겠지만 좀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아주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우선 우리 학생이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김태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신가요? 예, 먼저 교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영사 내신이 2등급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교과 전형을 지원하려면요, 대개 1점대 초반 또는 아주 나오지 않아도 1점대 중반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봤더니 모든 교과목들이요 다 3등급 이내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 또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봤더니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 태도가 우수하다. 그리고 교과목에 대해서 열심을 보여준다. 상당히 재능도 있다라는 호평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을 보니까 상승세고요. 영어는 2등급대로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 관련 과목이 굉장히 성취도가 높습니다. 이수 과목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소폭이긴 하지만 2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1학년 때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은요, 스터디 그룹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건요, 자기 주도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적을 향상했다 이렇게 근거를 들면서 설명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쟁이 굉장히 우선시되는데 어떤 협력을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 비해서는 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추세는 교과 성적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국어는 3등급으로 다소 좀 불안하고요. 수학은 상승세에 있고 영어는 비교적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정경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학은 2등급, 영어는 1등급이지만 경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수생이 참여하게 된다면 한 등급씩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걸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2학년 11월 성적에 비해 성적이 많이 좀 향상된 점도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사탐 성적의 변동폭이 매우 좀 큰 편인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술 전형과 연결지어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수능 성적의 향상이 좀 더 요구가 된다.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 지원하게 된다면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해야 되는데 현재 수준으로서는요.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나 중앙대는 충족을 하지만 만약에 한 등급이라도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도 좀 안정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다음 다른 대학들은 대개 2개 영역 2등급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비교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학생부를 쭉 제가 한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다. 그리고 인성이나 자질도 훌륭하고 교우 관계도 좋고 교사들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로 봐서 좋은 학생이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남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특별한 우수성 그리고 우수한 실적이나 결과물 그다음 손에 잡히는 듯한 어떤 굵직굵직한 활동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완하지 못한다면 입사관들에게 좀 강한 인상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희망 전공 관련 활동을 보니까요. 우리 학생은 프로파일러, 즉 심리학을 통해서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1학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명확한 어떤 진로 설정과 탐색 활동이 좀 좋은 점이고요. 그래서 관련 도서도 많이 찾아봤고 교내 심리학 관련 활동도 참가를 했고요. 또 프로파일러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등의 활동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항상 이 입시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심리학과를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도 이런 정도는 아마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특별히 좀 우위에 있는 어떤 심화된 활동, 그다음에 실적, 재능 등을 보여주어야 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서 활동을 봤더니요. 관심 분야와 인문학 분야에만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도 많은 권수는 아니지만 한두 권이라도 좀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봉사활동은요. 꾸준하게 홈스테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무려 109시간이나 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입사관들에게 좋은 어떤 인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각종 대회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수상 경력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수상은 비록 하지 못했지만 그런 대회 참가를 통해 내가 뭘 느꼈는지, 뭘 배웠는지, 뭘 깨달았는지 이런 점 등을 잘 피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는 RCY 활동이었는데 좀 수동적이고 일과성으로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영자 신문반 활동은요, 자신의 특기를 잘 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인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일진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연세대 심리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연세대학교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성실한 학교 생활 힘입어서 지금까지 신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지금은. 아쉽다. 특별한 전공 관련 활동과 실적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절실해요. 수능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65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100m 달리기에서 65m 지점에서 멈춰서서 김태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우선 이 65m라는 것은 합격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까지 우리 학생이 준비한 정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태희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수시전형의 특징과 주목할 만한 점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연세대 일반 전형, 논술 전형입니다. 선발 인원은 10명이고요. 일괄 합산이고 논술 70%, 교과 20%, 비교과 10%를 반영합니다. 근데 연세대 논술 전형의 핵심은요. 첫 번째가 수능 최저 기준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4개 영역이 등급합이 6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통과하게 된다면 실질 경쟁률은 5대1 안팎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생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기준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논술의 변별력이 다음에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교과는 20% 반영하지만 실질 반영률은 거의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의 경우는요. 출결과 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마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죠. 예, 선발 인원은 5명이고요. 1단계는 서류,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만큼은 아니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1등급 때 성적은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과 성적이 약간 약화된 반면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요. 역시 탈락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연세대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학생이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버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왜 이 프로파일러를 원하는지 특별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아이가 이 인터넷 쪽으로 이렇게 관련돼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그 프로파일러 쪽에 있는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거기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게 됐대요. 자기 본인이.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네. 진로 탐색 과정에서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는 프로파일러가 약 한 50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우 특수한 직업군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명확한 어떤 지원 동기, 계기, 그리고 직업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어떤 드라마 보니까, 영화 보니까 환상을 갖고 멋있더라 또는 흥미 정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요,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사회에 대한 어떤 폭넓은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분석 능력, 사명감 등이 요구되는 직업이므로 자신이 가진 자질들을 뭔가 이와 잘 연결하여 설명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면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작성하여서 자신의 자질이나 우수성, 색깔, 명확한 동기 등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의 경우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논술 전형에 지원하게 될 것 같은데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수능 성적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를 좀 정확히 알아야 사실은 이제 수시 전략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백분위의 위치 그리고 이제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현재 우리 학생이 350점대 한 중반, 정확히 말하면 353.5점입니다. 이 정도는요, 되게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 정도가 가능한데요. 좀 더 구체적 수치로 말씀드리면 되게 4개 영역 100분위 합이 350점에서 60점이면 건국대 및 동국대 중하위, 국민대, 숭실대, 홍익대, 그다음 경기권으로 가면요 인하대나 아주대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70점이나 80점이 되면요 중앙대 및 한양대 중하위, 경희대, 시립대, 외국어대 중상위가 가능할 것 같고요. 385점 이상이 되어야 연세대나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나 성화대 상위권 학과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은 사실 성적 상승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모의고사가 조금 상승세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먼저 심리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리학과는요, 수도권의 서울에 주로 상위 대학들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고 또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좀 셉니다. 그래서 네. 꼭 거기만 고집하지 말고 좀 관련학과, 즉 사회학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전형에는요 반드시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추천하고 싶은 대학은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심리학과입니다. 화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발 인원은 8명이고요.
그다음 1단계는 서류, 2단계는 면접이 30% 들어갑니다. 전년도 합격자 평균 내신이 2등급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가능하고요. 비교과 활동은 양보다는 뚜렷한 목표와 유의미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강점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예, 면접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개인별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성균관대 볼까요? 예, 성균관대는요, 선발 인원 12명이고요. 일괄 합산 서류로 100%만 뽑습니다.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우는 약 한 1.7등급 정도가 합격자 평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높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면접이 없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죠? 동국대인가요? 예, 네. 동국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인데요. 선발 인원 3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동국대의 경우는요, 논술의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학생부는 실질 반영 비율이 좀 축소되었고요. 선발 인원이 매우 많습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제 경우에는 이 논술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아버님 어떠셨어요? 도움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네, 예. 다행입니다. 예.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아버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의 우수성과 프로파일러가 되려는 명확한 동기를 작성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한 수능 성적 향상이 절실합니다. 또한 심리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많지 않으므로 심리학과 이외에도 관련 학과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입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심리학과,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전형 심리학 전공, 동국대학교 논술 우수전형 경찰행정학과,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심리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목표가 분명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지킬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교육부는 오늘 그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후속 조치였죠. 시행령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교사는 중징계를 받게 되고 또 학교는 재정 지원을 전체 최대 20%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논술이나 면접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출제했을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재정 지원 사업 신청을 금지하도록 했고요. 또 최대 입학 정원의 10%까지 감축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법이 발효되는 9월 이전에 시행령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최종 확정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능 시험 대비가 가능하도록 고3 교과목 편성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고3 교과목 편성 방식을 기존의 학기 단위에서 이제 1년 단위로 바꾼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이 적용이 되면 공교육에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문제 제기를 교육부에서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능 대비가 가능하도록 고3 교육과정 편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3 교과목을 학년 단위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2학기 시작 전에 방과 후 교실이나 혹은 방학을 이용해서 3학년 전 과정을 11월 수능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다 마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논술이나 면접 같은 그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가 될 경우에도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고 하는데 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 치러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입학 시 이제 학교별로 논술이나 면접, 구술고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형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대학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대학별 고사 등이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를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요. 가리는 방식은 시험에 응시한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또는 시험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정 과정을 거쳐서 법 위반 여부를 판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입시인 그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에서도 입학 전형이 실시된 이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역시 동일한 제재를 받도록 원칙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출신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나 유학을 지원해 준다고요? 네. 교육부와 국제교육진흥원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15명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와 유학을 지원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전 교과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는 지원 관련 분야 활동 실적과 또 국외 수학 계획서 그리고 선발 분야와 관련된 기초 전문 지식을 평가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인데요. 선발된 인원에게는 3년 이내의 연수 또는 유학에 필요한 교육비와 체제비 등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교육부의 발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상담자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가 수학 교사나 수학 연구원 쪽으로 진로를 정한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네.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희 프로그램 원래 좀 많이 챙겨보셨나요? 제가 한번 그 대학 입시 설명회 갔다가 네. 네, 제가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그렇군요. 그때 네, 설명회 네. 때는 도움 많이 되셨고요? 예, 도움 많이 됐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 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종훈 네네.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예,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 이제 수험생을 둔 이제 학부모 입장이니까 마음이 무거우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네, 어떤 점이 네. 좀 궁금해서 이제 상담 신청하게 됐나요? 네, 아이가 지금 한양대 수학科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 외로 너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수시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이한테 유리할지 논술 전형이 유리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예. 보통 이제 이런 거죠.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모의 성적이 안 나온 경우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제가 준비한 상담도 이럴 때 어떻게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네. 어머님 그 내용 말씀 잘 듣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4개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2.4, 수학이 상당히 높죠. 1.1등급이고요. 영어 2.3, 과학 3.2에서
보통 자연계 국수형과 뇌교육과 기준으로 2.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이제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가 332에서 국어 성적이 상승 추세에 있죠. 그다음에 수학이 1.5등급을 해서 아마 2학기 정도에 한 과목만 2등급 받고 모두 네. 1등급이니까 확실히 수학 성적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영어 성적은 이제 3등급에서 일단 2학기 때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과학 성적은 3243 정도로 해서 3등급 전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학생이 이제 지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는데요. 국어 A형이 3등급, 수학 B형이 3등급, 영어가 5등급이고요. 생명과학 4등급, 지구과학 1등급, 지구과학 1이 8등급 해서 평균 4등급 정도 받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구과학 1이 좀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온 거는 아마 이제 마킹 실수랄까요? 표기 실수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통상 이제 화학을 학생이 이미 선택했다고 했을 때 뭐 5등급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 보통 평균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에 걸쳐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지난 11월 이제 고2 때 본 모의고사와 이번 3월 달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성적 추이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모의 수능 성적으로는 3등급하고 4등급 정도 되니까 어떤 내신에 비해서 조금 이제 부족한 정도로 아마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학생이 이제 수학 쪽을 원하다 보니까 1학년 때 수학 탐구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 교내 수학 캠프 참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활동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국민대 수학과 투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또 초등학생 학습지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수학 실적을 보겠습니다. 학생이 수학에 이제 우수하다 보니까 수학 교과 우수상을 1학년, 2학년 때 모두 다 받았습니다. 네. 한국사 UCC 발표대 평화상에서 1등도 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요. 학생이 1지망으로 희망한 대학은 한양대 수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망을 하고 있고요. 다음 2지망으로 이제 숙대 수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지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도 역시 동국대 수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그런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특히 이제 수학 교과 내신 성적이 눈에 띌 정도로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교과 내신 성적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네요. 우리 수학을 전공하신 오종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반가운 후배에 해당할 텐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모의 수능 성적과 내신 전형을 비교해봐서 느끼듯이 내신이 확실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수학 교과가 뛰어나다는 분이 학생의 큰 장점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보통 상위권 대학 경우에서는 수학 한 과목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교과죠. 국어, 영어, 네. 수학, 과학을 가지고 선발하다 보니까 그 국영수가 네 과목 기준에서는 2.4등급 정도 되어서 중상위권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이 원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조금 이제 주교과 성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은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듯이 이제 국영수 기준으로 살펴봐도 상위 29% 정도. 그러니까 모의 수능 성적만 가지고 살펴봤을 때는 경기 지역 중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네. 학생이 원하는 원래 성적 대학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학생의 경우로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해서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학 내신은 1등급인데 이게 모의고사로 이어지지 않는 게 참 좀 아쉽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1지망 대학은 한양대 수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한양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보다 내신 오케이, 내신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올려야지 과학 교과. 네, 우리 학생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많이 떨어졌죠? 도와줘요. 수학과 과탐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야 할 텐데요. 멈췄습니다. 40m에서 도움을 요청하네요.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40m 지점에서 멈춰서서 오종훈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위치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완주해 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종훈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에게 40m를 주신 이유와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학생이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하다는 점, 이분은 어떻게 본다면 전국 단위의 평가를 기준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저는 일단 참고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이 어떤 원하는 대학이, 그러니까 보통의 중위권 대학 정도가 아니라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입장에서는 네. 역시 이제 지원자들의 그 경쟁력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을 제가 언급한 부분이니까 조금 이제 실망을 덜 했으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학생으로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제 일단 수학 성적 자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과학 탐구 쪽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차적으로 지망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중간 기말고사 1학기 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1, 2등급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3 1학기 수능 성적도 사실은 학생의 성적을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역시 모의 수능 성적, 특히나 국어라든지 과탐 쪽까지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이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도 모의고사도 성적 향상이 지금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와 숙명여대 등인데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학생이 1차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은 한양대 수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다. 그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은 아마 학교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했듯이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 100%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전형은 다른 주요 상위권 대학과는 다르게 수능 취저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 뽑는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또 강점이 많은 학생들이 이쪽 전형을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생이 그래도 조금 더 학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일단 수학 성적은 상당히 좋은 것은 상당히 좋은 입장인데 네. 그 여타의 또 과목까지 성적을 높여서 내가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또 호소하는 것이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기준에서는 다른 주요국가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소신 상향 지원으로 보이지만 이번 고3 1학기 때 좀 더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고 하면 좀 더 소신 지원할 수 있는 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숙대도 원했고 동국대도 원했는데요. 제가 네. 묶어서 설명드린다면 숙대에서 숙명 과학 리더 부분 전형이 1단계는 서류평가로 선발하고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류평가의 핵심적인 것은 학생부 성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중요할 것이고 비교과 활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수학 교과 성적이 높다는 것은 학생한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죠. 네, 다만 이제 학생의 우수한 실력을 또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주요 교과 성적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높여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2단계 전형에서는 어떤 1단계는 이제 학생부를 중심으로 보겠지만 2단계 때는 역시 숙대의 경우에는 면접 영향력이 또 크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되는 즉시 면접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숙대의 경우에서도 소신 지원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소신 지원 내지는 소신 상향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학기 초이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습 전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습 전략도 좀 짜주시죠. 예, 먼저 어머니께 이제 고지를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다른 것보단 과학 성적이나 과탐 성적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학생이 좀 과학 공부가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어떤 것에 부족함을 느끼는지 그게 좀 알 수 있나요? 네네. 아무래도 애가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 집에 와서 방과후 와서 집에 와서 하는 게 거의 이제 수학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과탐은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안 돼갖고 네. 수학이 많이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신경을 시간 잘 투자를 안 수학에 네. 집중적으로 하고 네. 이제 네. 과학 투자할 시간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보통 수학과 과학 교과의 특성을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과학은 좀 더 이제 어머님 좀 걱정하던 대로 시간 투자가 적기 때문에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생명과학, 화학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이들 과목들이 좀 더 이제 많은 시간 투자하고 암기를 해야만이 성적도 오르고 아마 과탐 수능 성적도 많이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학생이 이제 어쨌든 수학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긴 한데 네. 어떤 상위권 대학을 준비할 입장에서는 네. 다른 교과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어떤 그 과학 시간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과학 성적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수학과는 다르게 좀 더 단원에 대한 이해라든지 암기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과학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이외에 어떤 전형이 맞을지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예,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은 한양대, 숙대, 동국대였는데요. 이들 대학 외에도 수학과를 또 개설해 놓은 서울소재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대학은 성신여대를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신여대는 이제 이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학과를 13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학생부를 통해서 1배 선발하고요. 2단계는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심층 종합평가로 선발하는데요. 이 전형에서 이제 수능 취재 기준이 없습니다. 역시 이제 학생이 이제 이쪽 전형을 추천하는 이유는 수학 교과 성적이 월등히 높은 것이 중요하고요. 또 전공 관련 또 지원 활동 사항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수능 취재 기준도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합격 가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수한 편이어서 이쪽 전형을 지원한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는 일단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 보니까 이걸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다르게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은요. 서울여대, 덕성여대죠. 덕성여대 또 전형을 또 추천드리는 바인데요. 여기 학생부 100% 전형으로 수학과를 1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능 취재 기준이 1개 이상 3등급을 요구하는데 학생이 현재 정도 받는 수능 성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추천할 이유는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또 수학 교과 성적이 높고 전공 관련 활동상이 우수해서 다른 이제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조금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에 걸쳐 있는 덕성여대가 합격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여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여대죠. 서울여대도 있는데 서울여대 수학과가 9명 모집하고요. 학생부 교과 70에 서로 3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2개 영역 등급합 7일 내를 요구하는데 학생의 현재 정도의 성적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추천할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학 성적이 높고 전공 관련 활동이 우수해서 추천한 바이고요. 일단 학생이 이제 한양대 가장 원하기 때문에 한양대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여타의 여대 라인의 수학과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네.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학생이 원하는 수학과 쪽으로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병행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논술 전형 네. 학교도 볼까요? 논술 전형은 이제 역시 한양대. 학생이 가장 원하는 바가 네. 한양대에 꽂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한양대를 일단 종합 전형으로 쓰시고 또 하나는 논술 전형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양대에서 논술 전형이 올해는 75부로 시간이 좀 축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수리 논술만 보니까 네. 학생이 준비했던 것을 좀 더 서술형으로 준비해 간다고 하면 또 유리할 것 같고요. 또 올해는 이제 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이 또 작동이 되어서 한양대 논술 자체도 약간 평이한 수준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이 조금 부담 가지지 않고 준비해 나온다고 하면 소신전이지만 좀 더 원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지금 아이가 수리 논술을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지금 논술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는 않을지 그게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옛날과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가 한 4, 5년 전이죠. 논술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게 나왔다는 그런 그 논술 시험을 네. 대비할 때는 그렇죠. 아마 이 짧은 시간 내 준비가 네.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현재 사실 수리 논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항을 주었을 때 두 가지 서술형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크게 갭을 가지지 않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올해 한양대에서 모의 논술이라든지 논술 교양을 출제할 때 말씀을 들어보면 고교 과정에서 충실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학생이 워낙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준비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에 준비하는 패턴이 주관식 서술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또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좀 더 갭 없이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네네. 모의고사에서도 결과가 좀 잘 나오고, 다른 과학 과목이라든지 다른 과목까지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3학년 1학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힘쓰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 주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철저한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은 내신은 수학 1등급, 과학 2등급,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수학, 과탐 각각 2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덕성여대 학생부 100% 전형, 서울여대 일반 학생 전형, 한양대 논술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수학과에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오종훈 선생님, 김태회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까지 2,000여 명의 1: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타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에 수시로 합격을 한 25명의 합격 비결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인쇄 전액은 장학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진로 진학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산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와 또 전자공학 기술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